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동시에 가장 불행한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54세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2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죠. 그리고 3년 전 제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결혼식장에서 저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처음 그분을 봤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딸의 시아버지, 신랑의 아버지인 그분은 57세에 과묵하지만 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역시 5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지내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오늘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한 가족이 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았을 때 그 온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도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묘하게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그분의 존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서약을 하는 순간에도, 부케를 던지는 순간에도 제 시선은 자꾸만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전율이 흘렀죠. 피로연이 끝나고 양가 부모들이 따로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사돈댁도 혼자 자식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저도 아내를 일찍 보내고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지난 시간을 이해해준다는 것, 그 외로움을 알아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겪은 어려움, 혼자라는 것의 무게,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이 다 커버린 후의 허전함까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네요. 그의 미소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작인지를요. 결혼식 이후 우리에게는 만날 이유가 많았습니다. 아니,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부부는 두 집을 오가며 명절을 보냈고 우리 사돈들은 아이들을 위해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죠. 딸과 사위, 그리고 저와 그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자주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웠고 점점 저와 그분만 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요. 두 분이서 편하게 식사하세요. 딸이 웃으며 손을 흔들 때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분도 비슷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우리는 둘만 남겨질 때마다 어색함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선물을 함께 고르러 간다는 핑계였죠.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그분이 제 어깨에 떨어진 꽃잎을 조심스럽게 떼어주었습니다. 꽃잎이 묻었네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의 흐름이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외로움이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요. 사돈댁. 아니, 민경 씨.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의상 사돈댁이라 부르던 그가 제 이름을 부른 것이었죠. 저도 준호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호칭이 바뀌고 연락이 잦아지고 만남의 핑계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라는 명분이었지만 점점 우리 자신을 위한 만남이 되어갔습니다. 밤늦게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들. 처음에는 오늘 아이들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로 시작했던 것들이 점점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당신이 입었던 옷이 참 잘 어울렸습니다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경 씨, 잠이 안 와서요. 혹시 통화 괜찮을까요? 우리는 새벽 2시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이루지 못한 것들,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 그날 밤 그가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더 잦아졌고 감정은 깊어졌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의 작은 배려들,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 주는 것, 제가 추워할까봐 자켓을 건네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그해 가을, 우리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딸 내외가 해외여행을 간 주말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하자고 했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우리는 그의 차로 뛰어들었고 빗소리만이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경 씨, 저는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았죠. 차가웠던 제 손에 그의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준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입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에도 느껴보지 못한 그의 고백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저도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딸과 며느리, 아들과 사위인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압니다.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관계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성이 감정에 무너진 순간이었죠. 빗소리에 묻힌 우리의 한숨과 눈물, 그리고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강렬한 행복감. 그 모순된 감정들이 우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아이들 몰래 만나는 시간들, 호텔의 조용한 방에서 나누는 대화와 포옹, 밖에서는 격식을 갖춘 사돈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만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천장을 바라보며 말이죠. 사랑이든 외로움이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죄라는 건 알지만 우리는 매번 만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놓을 수 없었죠. 전화가 오면 심장이 뛰었고 문자가 오면 하루 종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밤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알게 된다면?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무너진다면? 딸이 저를 어떤 눈으로 볼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도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경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알게 되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겁니다. 며느리의 어머니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울었습니다. 두 명의 중년 남녀가 호텔방에서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지만 이어질 수 없는 관계,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감정,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남을 끊지 못했습니다. 마치 중독처럼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통화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만나지 못하면 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가 당신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항상 이렇게 슬펐습니다. 현재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아프고 미래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했으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놀라울 정도로 비밀을 잘 지켰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완벽한 사돈관계를 유지했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격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언제나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그날은 딸의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딸 내외가 양가 부모님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죠.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여기 보세요. 같이 한 장 찍어요. 딸의 밝은 목소리에 우리는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준호 씨와 제가 나란히 서고 그 앞에 딸과 사위가 앉았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준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손 하나 잡을 수 없다는 게 저도요. 당신만 보였습니다. 계속 참아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낮았죠. 불안한 마음으로 딸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은 딸은 말없이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찍었던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계속 보니까 알겠더라. 사진 속 시아버님 시선이 엄마한테 향해 있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확대해봤어, 엄마. 여러 장을 확대해서 봤어. 시아버님 눈빛이. 그게 그냥 사돈을 보는 눈빛이 아니야.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해봤으니까 알아.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야. 미진아, 엄마도 똑같아. 엄마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 우리 보는 것보다 시아버님 보는 게 더 행복해 보인다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마 했어, 엄마. 설마 우리 엄마가 내 시아버님과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사진을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더라. 그래서 다른 사진들도 다 뒤져봤어. 지난 1년간 찍은 가족 사진들. 딸이 휴대폰을 스와이프했습니다. 명절 사진, 생일 사진, 여러 모임의 사진들. 그리고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저와 준호 씨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엄마, 사실이야? 시아버님과 그런 관계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고, 진실을 말하자니 딸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겠어. 엄마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어. 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내 시아버지야. 내 남편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진아,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어.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내 결혼을 망치는 게 사랑이야? 딸이 소리쳤습니다. 난 이제 시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봐? 내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하라고? 엄마 때문에 내 결혼이 망가질 수도 있어. 미안해, 미진아. 정말 미안해.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돼? 엄마, 난 정말 실망이야. 내가 아는 엄마가 아니야. 딸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딸은 한동안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죠. 준호 씨에게 연락했을 때 그도 아들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모든 걸 말한 것이었죠. 민경 씨,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 준호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더군요. 우리가 계속 이러면 아이들의 결혼이 무너질 겁니다. 저도 알아요. 딸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긴 침묵 끝에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민경 씨. 저도요, 준호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수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저는 딸과 화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없이 문자를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딸은 점점 마음을 열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죠. 딸과의 관계에 금이 간 것입니다. 엄마,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엄마도 외로웠을 거고 사랑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 근데 시간이 필요해. 아직은 엄마를 예전처럼 볼 수가 없어. 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계절이 다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호 씨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한강변에 혼자 갔습니다. 벚꽃이 또 피었더군요. 1년 전 그가 제 어깨에 꽃잎을 떼어주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가끔 그의 소식을 딸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아들 내외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처럼 쉽지 않겠지만 저처럼 버티고 있겠죠. 지금도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미소를, 따뜻했던 그의 손을, 함께 나눴던 대화들을, 그리고 동시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될 관계였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 컸죠. 딸과의 관계, 가족의 평화, 그리고 양심의 평안까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지만 그건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사랑은 때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54세에서 57세가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딸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딸도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딸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된다고 하더군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손주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분도 다시 보게 될 테니까요. 같은 아이의 외할머니와 할아버지로서 그때 우리는 어떤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할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가슴이 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시는 선을 넘지 않을 거라는 것. 이번에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 태어날 손주를 위해 그저 격식 있는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사랑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런 감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봄날의 벚꽃은 매년 피고 집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그 꽃을 보며 그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비밀이자 평생 잊지 못할 사랑으로.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창밖에는 봄비가 내립니다. 그날 우리가 차 안에서 서로를 처음 안았던 그 빗소리처럼 어쩌면 우리의 사랑은 처음부터 빗속의 벚꽃처럼 아름답지만 금방 사라질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확실히 살아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고 누군가를 간절히 원했고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죄라 해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딸에게 상처를 준 것만은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손주가 태어나면 저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할머니로, 그리고 딸이 신뢰할 수 있는 어머니로. 준호 씨도 같은 마음이겠죠. 우리는 손주를 사이에 두고 예의 바른 조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만 서로의 눈빛에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겠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우리만의 비밀. 한때 우리가 나눴던 금지된 사랑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비난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잘못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지, 사랑이 얼마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를. 저는 이제 그저 시간이 이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해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딸과의 관계가, 제 마음이, 그리고 언젠가는 이 죄책감까지도. 봄은 또 올 것이고 벚꽃은 또 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래를 걸으며 조용히 그를 추억할 것입니다. 평생 가슴속에 묻어둘 이름, 준호.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진실이었던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 두 사람은 외롭고 상처받은 중년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 누구를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